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리더십 기로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앞당겨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간의 회동이 있었던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서 어떤 배경인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주류의 희생 선언 없이 승리를 거뒀다, 판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제 회동부터 혁신이 조기 해산 선언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양금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종료가 됐다고 저도 조금 전에 소식을 접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저는 우리 혁신위의 활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위의 가 굉장히 이렇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논란만 자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성공적인 혁신위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고 난 이후에 당의 혁신위가 발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를 선점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아젠다들을 여러 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중에서 사실은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었던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또 어떤 경우는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르다가 보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당의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랑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징계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 컷오프 예를 들면 한 20%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총선관리단에서 20%보다 더 많은 22.5%가 아마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국민의힘의 당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모든 각서들을 의원님들이 다 쓰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비례대표 청년 50% 할당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좀 제도를 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보면은 대통령실 인사에 전략 공천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거의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모두가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희생해서 남은 것은 중지들의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불출마 선언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선택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와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언제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당에서는 충분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50%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0%의 성공은 저희가 공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위라든지 지도부에 의해서 저는 차츰 만들어가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혁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금희 의원님께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니까 박수를 보내야 마땅한데 본래 이게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발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싸늘한 민심을 좀 되돌려 보겠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요 시작은 요란했으나 그 끝은 초라했다. 사실 보면 혁신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의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밖에서 지켜본 바로는 뭐 환자가 부산에 있냐 서울에 있냐 또 패드립 뭐 이런 말싸움 외에 특별히 뭐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50% 만족, 나머지 50%는 당에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묘하게 그 한일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커버 반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그런 혁신위 활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본하고의 저희가 이제 회담에서 물컵이 반만 채워졌고 지금 채워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그 첨단 분야의 소재 장비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고 풀려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그 저희 북한 엑스코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일단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혁신위 얘기로 돌아와서 저 앞서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혁신위가 출범을 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에서 변화,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출범을 했던 만큼 혁신위 실패가 김기현 대표의 실패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자, 양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랑 별로 다르지 않고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했다. 그리고 총선을 치르다 보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천이 혁신 공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의 예술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사안별로 예민한 부분 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보면은 우선 지금 저희가 혁신위에서 중요한 앞으로 혁신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선관리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받고 그리고 혁신을 이루면서 이제 그 사람들 우리 현재의 의원들에 대한 뭐 우리가 속칭 표현할 때 물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인재를 또 영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인재 영입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띄워져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서 내는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위에서 지금 낸 내용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앞으로 차츰차츰 그 내용을 실현해 가면서 국민들께 저희가 혁신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회도 후에 김 대표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혁신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또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앞서 혁신안 수용에 있어서 뭐 시기 그리고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희생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나아가야 될 정치적 방향 자체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어떤 생각이고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사실은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김기현 대표는 계속 살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의원님께서는 김기현 대표 결단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동안 지나온 상황을 보면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얻지 않으면
실제 대표 되기도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또 그동안 당 운영 과정에서 특히 이번 혁신위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당내의 불협화음, 이것을 실질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의 종결이라고, 조기 종결이라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이후에 대통령 힘을 등에 업고 그렇게 종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했던 중진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런 것들이 김기현 대표가 심중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관련돼서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계속해서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는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통합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지고 난 이후에 당이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단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들의 삶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이 단결과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 왔지만 최근 들어와서도 당내 통합을 통해서 제대로 집권 여당 또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소위 야당 제대로 하고 있다, 정치가 갖는 효능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전해짐으로써 이후 내년에 맞게 될 총선에서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대표는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자신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만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이낙연 대표가 내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날 이유는 없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공천을 두고 일어나는 굉장히 깊은 갈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현재 친명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원내에 있는 친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하겠다고 내려가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복심을 팔아가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강성 지지층들이 폭력과 거의 테러에 가까운 어떤 그 공격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는 한 저는 이것에 대한 봉합이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키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발상들이 굉장히 농후하게 진행되어지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김용이 5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굉장히 관련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재판을 가야 되는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이 부분의 총선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면은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무엇을 단합을 위해서 뭐를 희생할 거냐 본인이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할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나무 싸움 구경하듯이 뭐 그렇게 즐기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통합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두 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올 7월에도 두 분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가 있고 그런 그 측면이 있지만 결전을 치러야 되는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의 단결과 통합이 필요한 시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놓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전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열어놓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진 찍기 위해서 만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만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민주당이 혁신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해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결과 통합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 특히나 오늘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 또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만 피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그럼 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낙연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정치 인생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민주당과 함께 해오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도 사실 그 대목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무슨 크나큰 그 분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그 각심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은 애정의 쓴소리이지 탈당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와 그다음에 정세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분들이 만나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에 김대중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다.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들의 정신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가치에 반하고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가치에 반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정치에 이 승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훼손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전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모든 게 방탄의 형태로 가고 있는 그리고 이게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전혀 숨을 쉴 수 없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상민 오선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그 외에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원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민주당이 안 된다. 진짜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 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자조하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낙연 대표에게 건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이 사실은 해소가 되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그 양금희 의원님께서 저희 당을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 잘 알겠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내부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님도 그렇고 당내에서 소위 외부에서 비명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그런 평가를 되돌려 드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용산의 지시가 없이는 뭣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자, 여의도 펀치 오늘의 두 번째 주제요 보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 여야가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포함한 선거제 그리고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에는 합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병립형 회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상을 해보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수순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입장은 비례 의석을 늘려서 연동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300석으로 고정을 하고 지역구 의석도 253석으로 해서 이미 획정위에 넘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완강한 국민의힘 그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의 원칙으로 세웠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병립형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은 저희들 안에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있지만 정확히 합의된 안으로 민주당 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정개특위 안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원내 지도부 간에도 필요할 때 그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안을 만드는 그런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 의원님? 저희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주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저희가 참 본의 아니게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일이 생겼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제도를 운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느꼈는 성적표가 참담하기가 거지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성정당에서 뭐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다 합쳐졌지만 이쪽 야당 쪽에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용해인 대표가 있는 한 명의 정당, 그다음에 또 최강욱 여기 의원이 있었던 또 정당, 이런 정당들이 한 명씩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정당들이 있었고, 이 정당들이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하게 대립되는 검수완박법, 방송법 이런 데에 보면 저희가 국회법에 보면 안건 조정위에서 한 6개월 정도 법안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여야가 이 동수로 하면서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이제 이런 그 위성 정당에 있는 야당 쪽이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님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뭐 민영배 의원은 꼼수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수완박법의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살펴보면 오히려 위성 정당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야당에 연합을 형성하게 되면서 양당 체제보다 더 못한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자, 이거였는데 오히려 더 양극화시키는 결과물을 지금은 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는데,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양보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에서 당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연동형으로 계속 가자고 하는 분들과 그리고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 사이에 아직 합의가 안 되고 계속 회의 중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합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윤영도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로 합의된 안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예로 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만약에 병립형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너무 앞서가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선택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능과 독선에 맞서서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대로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선거제는 뭐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완벽한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선거제든 다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현행 제도는 결국 준연동형 소선거구제이면서 준연동형 비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결국 지금 현행 제도가 아니라 과거 제도로 돌아가자, 그런 입장에서 한 발도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최소한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제도 설계를 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우선 논의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15일까지 일단 협의가 안 되면 그 상황에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나은 선거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약간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를 돌려서 선거했던 분도 정당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조국도 조국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용해인 용해인당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당들이 지금 현재 이런 선거 제도에서 만약 이 제도권에 지금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여당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오버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연립 저는 비례정당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립 비례정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자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